안녕하십니까. 민중기 특검, 보통 김건희에서 특검, 민중기 특검이 이제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자택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전당대회 거의 98% 압도적으로 단독 출마했으니까. 근데 당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이제 자택을 압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준석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만약에 이재명 괴물 정권이 독재 정권이 들었으면 전부 각계파돼서 분열되면 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특히 아이카이스트 김성진하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이가 아마 이제 이준석의 심장을 겨누지 않을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드디어 올게 온 걸로 보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민중기 특검 3명이 다 개망난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비판했기 때문에 그거는 변론을 하고요. 그거는 변론을 하더라도 이준석도 심각하게 본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회장은요, 본인이 대선 과정에 또 괜히 쓸데없이 성상납 받은 적이 없다. 이걸 쓸데없이 이준석이가 떠드는 바람에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로 또 고소를 했는데요. 옛날에 수사할 때 성상납, 그때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성상납이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지만, 그러나 강용석이나 가로세로 고소한 거는 무고 혐의가 있고, 따라서 성상납은 있은 걸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성상납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잖아, 선거 때. 그런데 떠들다가 결국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또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되면요, 또 나라에서 보존받은 선거 비용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왜 정당 보조금 이낙연이하고 합쳤다가 그때 6억인가 얼마인가 토해낸다고 했는데 아직 안 토해내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법에 또 걸려버리면 이번에 대선 때 보존받은 비용도 또 토해내야 됩니다. 이준석이라는 게 심각한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급기야 이번에 민중기 특검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아직은 참고인이긴 하지만 참고인하고 피해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옛날에 제주도 민요 중에 이런 민요가 있죠. 한라산 올라갈 땐 오빠 동생 하더니 한라산 내려올 때 여보 당신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남성과 여성이 한라산 올라갈 때는 오빠 동생 하더니 한라산에서 사랑을 하고 한라산 내려올 때 여보 당신 하더라, 이런 민요가 제주도에 있는데요. 이걸 빗대서 한번 보면 우리 검찰청, 특히 특검, 검찰청 들어갈 땐 참고인을 하더니 검찰청 나올 땐 피해자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와 참고인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일반 참고인 같으면 압수수색하겠습니까? 현역 국회의원, 그러기 명색이 세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 집을 이렇게 압수수색하겠습니까? 단순한 참고인이라면 뭔가 혐의를 잡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지금 의심하는 게 명태균 2022년 보궐선거인데, 윤상현 은 그때 공관위원장이고요, 보궐선거. 그리고 이준석이가 당대표였습니다. 근데 공천권은 당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실제 민중기 특검에서는 명태균 씨가 한 80여 차례 여론조사를 해주고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해준 돈을 안 받고 공천을 받았으니까 이게 정치자금 또는 뇌물 아니냐, 이런 혐의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제가 보기엔 말은 안 된다 보는데, 하여튼 윤상현 의원을 어제 12시까지 14시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공관위원장은 이준석입니다.
당대표는 공관위원장은 윤상현이지만 결국 이준석이 도장이 안 찍히면 안 되는데 그때 이준석도 통화한 게 많이 나옵니다. 명태균 씨하고. 왜 그러냐면 명태균 입장은 오히려 이준석이하고 그전부터 당대표 선거할 때부터 아주 친했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한테 안 해도 이준석한테 해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제 명태균과 이준석의 통화 내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 그 전에 당대표 나경원 의원하고요. 당대표 경선할 때도 갑자기 이준석이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그때 명태균의 회사에서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죠. 실제 그때 김종인이한테 비대면 보고한 게 아니냐. 김종인이 이준석의 멘토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제일 많이 받아본 게 김종인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준석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는요. 여론조사가 수백 개씩 날마다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굳이 가짜 여론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오히려 대선 때는 후보들이 여론조사 보지도 못해 바빠서 할 이유도 없고 그러게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는 여론조사가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론조작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는 별로 저는 명태균 개입이 효과가 없었다고 봐요. 관심도 없고 왜? 진짜 제대로 된 여론조사도 보기 어려운데 가짜 여론조사 보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전당대회 이준석이 대표 넣었을 때 전당대회나 이럴 때 오히려 조작이 더 쉽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광범위하게 전당대회부터 그 다음에 대선, 그 다음에 보궐선거, 총선까지 다 특검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그 이후에요. 더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번에 총선이 있잖아요. 이번 총선이죠. 2024년 총선. 근데 그 바쁠 때 천하람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어디에 칠불사에 가가지고 이제 매화를 심는 홍매화를 그것도 야밤에 새벽에 그것도 그냥 매화만 심은 게 아니죠. 뭘? 돈을요. 5만원짜리 돈을 100만원씩 돈을 뭉치를 넣고 매화를 심은 이거야말로 주술 중에 주술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그때 칠불사 해동할 때 명태균이가 자료를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자료 카톡인 이걸 제시하면서 비례 1번을 줄 수 있느냐 폭로할 테니 비례 1번 물론 이준석 측에서 검토해보고 조건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딜을 한 이런 의혹까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는 개망난이 특검들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집을 압수해간다고 노겠습니까? 그런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이 제일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와 제일 먼저 유착된 이런 의혹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이 아니더라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성상납 이런 식으로 양날의 칼로 이준석을 옥죄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과연 이준석이가 기소가 될지 구속이 될지 어떤 처벌이 될지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미 상당히 완전히 존재감 자체가 없을 정도로 사법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제대로 개혁신당이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상태로 이준석이가 이렇게 수사를 여러 개 받으면서 당의 존재감이 약해져가지고 과연 이게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결국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배신의 정치의 결론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냥 탈당해가지고 공천 준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나가서 탈당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대선을 단일 안 하고 완주를 해가지고 자유우파 보수 대분열을 가져와서 결국 이재명한테 어부질이 정권을 헌납하는 이런 자유우파의 배신 행위를 이준석이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배신의 결과는 항상 처참합니다. 아마 이준석이가
어떤 범죄든 사법 처리가 되고 사상의 정치 생명 끝나면서 개혁신당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데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자유우파 새로운 많은 훌륭한 젊은 인재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데 사람들 좀 정리하고요. 이 사람들로는 이게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정치를 완전히 잘못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밑에서부터 고생을 안 하고 제일 위에 전부 다 이게 최고위원 비대위원장부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밑바닥 정치나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제 낙하산, 이런 한동훈, 이준석 식의 정치는 이제 청산하고요. 진짜 이게 밑바닥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제대로 정치 교육을 받아온 이런 데 새로운 젊은 보수의 미래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엄마 이제 특검의 수사는 기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